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어떻게 완전히 딴판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2025년 최신 학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면 너머에 가만히 있던 정적인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서 숨쉬는 지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일 쓰는 앱들이 어느 순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 창작자로 변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그 수동적인 소프트웨어들이요. 이제는 우리의 디지털 일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AI와 플랫폼의 진화를 짚어보고요. 그 다음 지능형 자동화와 민주화, 초개인화와 협업혁신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 마지막으로 이걸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발한 아이디어들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절대 그냥 떠도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저널 2025년 특별호에 실린 연구들의 전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엄밀하고 최전선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지능형 자동화와 민주화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플랫폼을 뒤바꾼 첫 번째 핵심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능형 자동화인데요. 과거에는 어땠죠?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딱딱한 규칙을 코드로 짜서 줘야만 기계가 간신히 움직였잖아요. 정말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플랫폼은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돈되지 않은 일상 언어를 그냥 찰떡같이 이해합니다. 그 말 이면에 숨겨진 의도까지 싹 파악해서 복잡한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스스로 척척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똑똑한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눈부시게 적동하고 있습니다. 코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냥 대충 텍스트만 축 던져도 이런 코드가 필요하구나 하고 맥락을 바로 추론해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인 업워크는 어떨까요? 과거에 성공했던 수많은 프로젝트 데이터를 스스로 쫙 학습해서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의 그 복잡 미묘한 요구사항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매칭해줍니다. 틱톡은 또 방대한 양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AI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들을 알아서 그리고 자동으로 필터링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숫자 하나를 볼까요? 18.2%. 연구에 따르면요. 챗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직후에 세계 최대의 개발자 커뮤니티인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질문들이 정확히 18.2%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이 줄었다고 해서 플랫폼 참여도 자체가 확 죽어버린 게 절대 아니에요. 단순한 질문들이 싹 사라진 대신에 플랫폼에 남아있는 지문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깊이 있고 복잡하고 신선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AI가 귀찮고 기본적인 작업들을 싹 다 알아서 자동화해주니까 인간은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을 나누는 데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참여의 양적인 감소가 오히려 지식의 질적인 폭발을 이끌어낸 정말 놀라운 현상인 거죠. 이런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메커니즘, 바로 민주화로 이어집니다. 민주화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예전에는 플랫폼에서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어내려면 어려운 컴퓨터 공학 지식이나 전문적인 디자인 학위 같은 게 필수였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창작할 때 사람들을 턱 막히게 했던 기술적인 장벽, 인지적인 진입 장벽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사례들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쇼피파이 매직을 쓰면 그냥 평범한 상인들도 간단한 문장 몇 개만 끄적이면 전문가가 며칠을 고민해서 쓴 것 같은 기가 막힌 제품 설명이나 마케팅 이메일을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은요,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일반인이 그냥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텍스트를 쳐서 비즈니스 앱을 뚝딱 만들어내게 해줍니다. 캔바 같은 툴은 말할 것도 없죠. 텍스트만 입력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밤새워 작업한 것 같은 멋진 시각 자료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민주화되니까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초개인화와 협업적 혁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을 바꾸는 세 번째 메커니즘은 초개인화입니다. 자, 예전에 추천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보통 비슷한 취향을 가진 그룹을 크게 묶어서 다들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뿌려주는 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초개인화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성형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융합해서 오직 당신,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완전히 고요한 디지털 환경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험인 거죠. 스포티파이의 AI DJ 기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지금 기분이나 피드백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싹 분석해서 마치 나를 너무 잘 아는 진짜 라디오 DJ처럼 완벽하게 맞춤화된 멘트와 음악을 틀어줍니다. 넷플릭스도 정말 치밀한데요. 똑같은 영화라도 사용자가 평소에 어떤 장르나 어떤 장면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 화면에 뜨는 썸네일 이미지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아마존 역시 접속하는 사람의 성향을 즉각 파악해서 제품 설명글이나 추천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실시간으로 지어내죠. 이렇게 풍부한 상호작용 데이터를 AI가 끊임없이 처리해주니까 우리는 이런 플랫폼들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힘든 아주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메커니즘, 바로 협업적 혁신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주는 생산 도구로 쓰는 차원을 헐쩍 넘어섰습니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AI가 인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진화한 거죠. 인간 혼자서도 못하고 그렇다고 AI 혼자서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협력과 혁신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쓰면 사용자와 AI가 마치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디자인 컨셉을 핑퐁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쭉쭉 끌어올립니다. 또 AI 음악 플랫폼들은 창작자들한테 이건 나도 생각 못했는데? 싶은 아주 신선한 음계를 툭툭 던져주면서 예상치 못한 명곡을 탄생시키기도 하죠. 학자들은 이걸 멋진 말로 증강된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오픈 AI 생태계를 봐도 수많은 외부 개발자들이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각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엮어내서 매일같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AI가 아주 능동적인 공동 창작자로 나서게 되면서 기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경계나 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스웨덴의 듀가라는 교육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었어요. 와, AI가 이렇게 뛰어난 교육 콘텐츠를 무한정 찍어내면 결국 교사들은 다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이걸 논문에서는 AI 패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정반대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AI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맹목적인 자동화 대신에 결국 교사의 날카로운 전문적인 큐레이션과 AI의 압도적인 생산성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조립 과정, 즉 훌륭한 협업 모델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AI 덕분에 인간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대체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막강해진 거죠. 자,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섹션,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플랫폼의 효율성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연구는 동시에 아주 묵직하고 심각한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그럴싸한 창작물을 뚝딱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땀 흘려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창의성이라는 기술의 가치 자체가 흔해져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그 초개인화 기술이요? 이게 너무 입맛에 맞게 잘 작동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비슷한 생각이나 컨텐츠 안에만 영원히 갇혀버리는 필터 버블 현상에 빠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셋째,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먹어치우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골치 아픈 건 이게 진짜 인간이 만든 건지 AI가 교묘하게 지어낸 건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게 되면서 폭발하는 가짜 뉴스와 정보 오염 문제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거대한 시스템적 과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이런 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 엄청난 혁신을 뿜어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AI 법안처럼 아주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들을 진지하게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알고리즘이 무슨 짓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플랫폼의 거버넌스 룰을 아주 정교하고 신중하게 다시 짜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훌륭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래 플랫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살펴보죠. 당장 내일 더 나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3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레딧 같은 복잡한 토론 포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댓글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때 AI가 각 사용자의 맥락과 관심사에 딱 맞는 스마트 요약을 제공해주면 불필요한 정보 오염이나 소음은 확 줄이고 진짜 가치 있는 대화에만 쏙쏙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요,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만큼 퀄리티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전문가와 AI가 2중, 3중으로 결과물을 깐깐하게 교차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신뢰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질과 양을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이거 AI가 뚝딱 만든 거네 라는 걸 알면 심리적으로 지갑을 잘 열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순수 창작물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설명에 AI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 비율을 아주 투명하게 밝히는 AI 태그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도 지켜주고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고 정적인 도구에서 이제는 아주 지능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창작자로 훌쩍 진화해버린 디지털 플랫폼, 그 4가지 핵심 메커니즘과 현주소를 쫙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똑똑한 플랫폼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수록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딱 하나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디지털 일상 속에서 인간 고유의 엉뚱하고 따뜻한 창의성과 AI의 그 차갑고 압도적인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과연 어떻게 맞춰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멋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